아주머니, 아궁이에 불을 피우지 마세요. 부직갱이를 쥔 손이 그대로 멈췄습니다. 낯선 거지아이의 목소리였지요. 과부는 눈을 크게 뜨고 아이를 바라보았지요. 저 남루한 옷차림의 아이가 대체 무엇을 안다고 이러는 걸까요? 아이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지금 불을 넣으시면 아주머니께서는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하십니다. 마당에 찬바람이 스쳐갔지요. 과부는 부직갱이를 슬며시 내려놓았습니다. 이상하다. 분명 이상한 아이다. 저 눈빛은 거지의 것이 아니었지요. 하지만 어쩐지 그 말을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대체 저 아궁이 안에 무엇이 있길래 이 아이는 저리도 필사적인 걸까요? 아이는 아궁이 입구를 흘깃 바라보더니 다시 입을 굳게 다물었지요. 그날 밤 과부의 인생은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방향을 틀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우야담입니다.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쪽 방향으로 인사 올리겠습니다. 과부의 이름은 순덕이었지요. 남편이 역병으로 떠난 지 벌써 3년. 이 작은 초가 한 채와 밭 몇 마지기가 그녀에게 남은 전부였습니다. 삭바느질로 하루하루를 버텨왔지만 손끝은 갈라지고 등은 자꾸만 굽어갔지요. 그래도 참았습니다. 참는 것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마을 사람들은 순덕을 볼 때마다 안쓰럽다는 얼굴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 속에는 동정만 있는 게 아니었지요. 남편도 없는 여자가 저 넓은 밭을 어찌 지키나. 곧 문중에 넘어가지 않겠느냐는 수군거림이 담 너머로 흘러나왔지요. 순덕은 그 소리를 못 들은 척 삭바느질감을 무릎에 올려놓았습니다. 바늘 끝이 손끝을 스쳐도 아프다는 내색 한 번 하지 않았지요. 그래, 아픈 건 손끝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문제는 시숙이었습니다. 남편의 형이었던 그는 동생이 죽은 뒤로 이 집과 밭을 눈여겨보고 있었지요. 형수, 여자 혼자 이 큰 집을 어찌 지키겠소. 문중에 맡기는 게 낫지 않겠소. 겉으로는 걱정하는 말투였으나 그 눈빛만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저 사람은 나를 걱정하는 게 아니다. 이 집을 걱정하는 것이다. 순덕은 그렇게 생각했지요. 시숙은 걸핏하면 찾아와 문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형수 이름으로 되어 있어 봐야 무슨 소용이요. 여자 혼자 관아에 나설 수나 있겠소. 순덕은 그때마다 고개를 숙였지요. 대답 대신 바느질감만 붙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애써 태연한 척했지요. 언젠가는 저 사람이 이 집을 완전히 빼앗아 가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가슴 한켠이 서늘해졌습니다. 죽은 남편은 생전에 이 집 마당에 손수 감나무를 심었습니다. 순덕은 그 나무를 볼 때마다 남편의 마지막 말을 떠올렸지요. 이 집만은 꼭 지키시오. 그 말이 유언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제 와 생각하면 남편은 무언가를 예감했던 것일까요? 순덕은 감나무 밑동을 가만히 쓸어보았지요. 나무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겨울로 접어들면서 살림은 더욱 팍팍해졌습니다. 쌀독은 바닥을 보인 지 오래였고 땔감마저 넉넉지 않았지요. 순덕은 끼니를 거르는 날이 늘어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옆집 안악이 죽 한 그릇을 건네줄 때에야 겨우 숟가락을 들었지요. 고맙습니다. 그 한마디에도 목이 메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까지 작아질 수 있는 것이었을까요? 그날도 시숙은 마당까지 들어와 큰 소리를 냈습니다. 다음 달까지 결정을 못하면 내가 알아서 처리하겠소. 순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그저 문 뒤에 숨어 숨을 죽였을 뿐이었습니다. 마당을 나서는 시숙의 발소리가 멀어지고 나서야 순덕은 참았던 숨을 길게 내쉬었지요. 다음 달이라니 이제 겨우 한 달 남짓 남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언젠가 순덕이 관아 앞을 지날 때 아전 하나가 은근한 눈길로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저 집 문서 정말 형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게 맞소. 순덕은 그 말에 걸음을 멈추었지요. 벌써 마을에 소문이 다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대체 어디서부터 새어나간 것일까? 순덕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저었지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지요. 그런 순덕에게도 작은 버릇이 하나 있었습니다. 힘든 날이면 부엌에 앉아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마음을 달래는 것이었지요. 활활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잠시나마 시름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순덕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지요. 손끝이 시렸지만 불 앞에 앉으면 그나마 나았습니다. 밤이 되면 순덕은 홀로 아궁이 앞에 앉아 불을 지피곤 했습니다. 그 불빛만이 유일한 위안이었지요. 오늘 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부직갱이를 손에 쥐고 그녀는 무거운 한숨을 삼켰지요. 이 집을 지킬 수 있을까? 아니, 지킬 힘이 나에게 남아있기는 한 걸까? 아무도 대답해 주지 않는 물음이었습니다. 살인문 밖에서 낙엽 밟는 소리가 들린 듯도 했지요. 순덕은 잠시 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기분 탓이겠지 하고 다시 부직갱이를 고쳐 잡았지요. 그러나 그날 밤 아무도 예상치 못한 손님이 마당에 들어서고 있었지요. 살인문이 삐걱 소리를 냈습니다. 순덕은 부직갱이를 든 채 고개를 돌렸지요. 마당 어귀에 선 것은 남루한 옷차림의 아이였습니다. 12살쯤 되었을까요? 맨발에 흙투성이 발등을 한 아이는 두 눈만은 이상하리만치 또렷했지요. 순덕은 저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습니다. 이 밤중에 웬 아이가 여기까지 왔단 말인가? 밥 좀 얻어먹을 수 있겠습니까? 아이가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흔들림이 없었지요. 순덕은 잠시 아이를 살펴보았습니다. 남편이 죽은 뒤로 순덕도 넉넉지 않은 처지였지만 굶주린 아이를 매몰차게 내치지는 못했지요. 저 아이도 오늘 밤 어딘가에서 떨고 있었겠구나. 이리 오너라. 순덕은 그렇게 말하며 부엌으로 아이를 들였습니다. 아이는 밥 한 그릇을 순식간에 비웠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순덕은 마음 한구석이 저려왔지요. 나도 저리 배를 골턴 시절이 있었지. 세상 일이 다 그렇지요. 순덕은 아이에게 물 한 그릇을 더 건넸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더니 문득 부엌 한켠의 아궁이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지요. 아주머니, 이 아궁이 언제부터 쓰신 것입니까? 아이의 물음이 뜬금없었습니다. 순덕은 고개를 갸웃했지요. 시집을 때부터 있던 것인데 그건 왜 묻느냐? 아이는 대답 대신 아궁이 입구를 손으로 슬쩍 짚어보았습니다. 그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요. 마치 무엇을 확인하려는 듯한 손짓이었습니다. 이상하다. 저 아이 예사 거지가 아니다. 순덕은 그렇게 느꼈지만 애써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살인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지요. 시숙이었습니다. 형수, 밤늦게 웬 소란이요. 술 기운이 벌겋게 오른 얼굴로 마당에 들어선 시숙은 부엌에 앉은 낯선 아이를 보고는 눈살을 찌푸렸지요. 이게 무슨 거지 새끼요. 당장 내쫓으시오. 순덕은 아이를 감싸듯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밥 한 끼 대접했을 뿐입니다. 시숙은 코웃음을 쳤지요. 형수도 참 남 걱정할 처지나 되시오? 시숙의 말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이 집 문서 내일 당장 가져오시오. 더는 못 기다리겠소. 순덕의 손끝이 떨렸지요. 아니 됩니다. 이 집은 제가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입 밖으로는 그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구었을 뿐이었지요. 시숙은 마당을 나서다 말고 아궁이 쪽을 흘낏 보았습니다. 그나저나 이 부엌 손 좀 봐야겠구먼. 곧 털어버릴 텐데 뭘. 그 말에 아이의 눈빛이 순간 날카롭게 변했지요. 순덕은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 아이가 왜 저런 표정을 짓는 것일까요? 시숙의 발소리가 멀어지고 나서야 부엌 안에는 다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아주머니, 아이가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 사람 말을 고지곳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순덕은 숨을 고르며 아이를 바라보았지요. 아까까지 저 아이는 그저 배고픈 거지였는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대체 너는 누구냐? 목구멍까지 차오른 물음을 순덕은 끝내 삼켰지요. 아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아궁이 앞으로 슬며시 다가갔습니다. 손끝으로 재를 살살 헤집어 보는 아이의 모습을 순덕은 가만히 지켜보았지요. 저 안에 무엇이 있길래? 궁금증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순덕은 묻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표정이 너무도 진지했기 때문이었지요. 며칠 뒤 시숙은 낯선 사내 둘을 데리고 마당에 들어섰습니다. 문중 어른이라는 자와 관아의 아전이었지요. 형수, 이제 더는 미룰 수 없소. 오늘 문서를 정리하러 왔소이다. 순덕은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사람까지 데려와서 아무리 시숙이라 해도 이건 도리가 아니지 않은가. 순덕의 목소리가 떨렸지요. 아직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숙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채 문갑을 뒤지기 시작했지요. 순덕은 놀라 달려들었지만 사내들이 그녀의 팔을 붙잡아 세웠습니다. 형수는 가만히 계시오. 다 형수를 위한 일이오. 그 말이 얼마나 뻔뻔한지 순덕은 기가 막혀 말도 나오지 않았지요. 문갑 안에서 문서 뭉치를 찾아낸 시숙은 그것을 훑어보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이만하면 되었소. 시숙은 문서 한 장을 품에 챙겨 넣었습니다. 순덕의 눈앞이 아득해졌지요. 저것은 남편이 남긴 땅 문서였습니다. 안 됩니다. 그것만은 안 됩니다. 순덕이 소리쳤지만 시숙은 이미 마당을 나서고 있었지요. 뒤도 돌아보지 않는 그 뒷모습이 순덕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후벼 팠습니다. 다음 장날 관아에 등기하러 갈 것이오. 그때는 형수도 순순히 도장을 찍으시오. 사내들이 떠난 뒤 순덕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손이 떨려 바느질 감조차 들 수 없었지요. 이렇게 다 빼앗기는 것인가? 남편이 남긴 마지막 흔적마저. 눈물이 흘렀지만 소리 내어 울지도 못했습니다. 누가 들을까 두려웠던 것이지요. 그때 부엌 문틈으로 작은 그림자 하나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거지아이였습니다. 언제 다시 왔는지 아이는 순덕의 옆에 조용히 앉았지요. 아주머니, 울지 마십시오. 저 사람이 가져간 문서는 진짜가 아닙니다. 순덕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아이는 눈을 반짝이며 나직이 말을 이었지요. 제가 다 보았습니다.
진짜 문서는 다른 곳에 있지요. 순덕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디에 있단 말이냐. 순덕이 다급히 물었지만 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순덕은 답답함에 가슴을 쳤지요. 대체 이 아이는 무엇을 알고 있는 것일까요? 그러나 아이의 눈빛에는 거짓이 없어 보였습니다. 세상 일이 다 그렇지요. 믿을 것 하나 없던 순덕에게 이상하게도 이 아이만은 믿음이 갔습니다. 순덕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너는 대체 어디서 왔느냐? 부모는 어찌 되었느냐? 아이는 잠시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 무거운 사연이 담겨 있는 듯 했지요. 순덕은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저마다 감추고 싶은 사정이 있는 법이니까요. 다만 이 아이의 정체가 이제는 예사롭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순덕은 다시 아궁이 앞에 앉았습니다. 부직갱이를 쥔 손끝이 여전히 떨렸지요. 시숙의 뻔뻔한 웃음이 눈앞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자가 정말 문서를 등기해버리면 어찌 되는 것일까? 순덕은 입술을 깨물었지요. 창밖에는 어느새 초승달이 떠 있었습니다. 저 달빛조차 오늘따라 서늘하게 느껴졌지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아이의 말 한마디가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진짜 문서는 다른 곳에 있다. 그 말은 대체 무슨 뜻이었을까요? 그날 밤 순덕은 처음으로 이 아궁이가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장날이 밝았습니다. 마을 어귀부터 사람들 발걸음이 분주했지요. 순덕은 무거운 마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오늘 시숙이 문서를 관아에 등기하겠다고 한 그날이었지요. 걸음을 옮길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밤새 한숨도 이루지 못한 눈이 뻑뻑했습니다. 정말 이대로 다 빼앗기고 마는 것일까요? 집을 나서기 전 거지아이가 조용히 다가와 말을 건넸습니다. 아주머니, 오늘 장터에 가시더라도 절대 먼저 나서서 말씀하지 마십시오. 순덕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고개를 끄덕이게 되었지요. 이 아이는 대체 무엇을 알고 있길래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 아이는 그 뒤를 따라 나서겠다고 했지만 순덕은 만류했습니다. 너까지 나서면 오히려 화를 부를지 모른다. 아이는 잠시 눈을 내리깔았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러나 그 눈빛 속에는 무언가 결심한 듯한 빛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장터로 향하는 길은 유난히 멀게 느껴졌습니다. 지나치는 사람들마다 순덕을 힐끔거렸지요. 벌써 소문이 다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순덕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 눈을 피해 다녀야 하는 처지라니. 남편이 살아 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가슴이 저릿했지요. 장터 한복판에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시숙이 문중 어른들과 함께 평상 위에 자리를 잡고 있었지요. 오늘 이 자리에서 형수의 집과 밭을 문중 명의로 옮기려 하오. 시숙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순덕은 걸음을 멈췄지요.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이토록 공공연하게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형수 혼자 저 큰 집을 지킨다는 게 말이 돼요. 안 그렇소, 여러분. 시숙이 좌중을 향해 물었습니다.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고 몇몇은 안쓰러운 눈길로 순덕을 바라보았지요. 아무도 나서서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순덕은 입술을 깨물었지요.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내 편은 정녕 아무도 없단 말인가.
문중 어른 하나가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습니다. 듣자 하니 형수 혼자 밭농사도 제대로 못 짓는다던데 이참에 문중에서 관리하는 게 순리 아니겠소. 순덕은 그 말에 억울함이 치밀었지요. 밭농사를 못 지은 게 아니라 일손을 구할 돈이 없었을 뿐이었습니다. 지난 가을에는 홀로 낫을 들고 밭에 나가 손끝에 물집이 잡히도록 별을 베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그런 사정을 낱낱이 설명할 수는 없었지요. 사람들은 결과만 보고 판단할 뿐이었습니다. 그때 마을 안악 하나가 큰 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그런데 형수네 요즘 웬 거지아이 하나를 집에 들였다면서요. 순덕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지요. 그 소문이 벌써 여기까지 퍼진 것이었습니다. 과부가 밤중에 낯선 사내 아이를 집에 들이다니 그것도 참 볼썽사납지. 여기저기서 수군거림이 일었습니다. 손가락질까지는 아니었지만 그에 가까운 눈초리들이 순덕을 향했지요. 또 다른 안악이 말을 보탰습니다. 내 그럴 줄 알았지. 남편도 없는 여자 혼자 사는 집에 자꾸 사람이 드나든다 했더니 원 세상에 낯뜨거워서. 근거 없는 말들이 순식간에 부풀어 올랐습니다. 순덕은 손끝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지요. 이렇게 순식간에 사람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것이었을까요? 억울함과 수치심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시숙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듣자 하니 형수 행실이 예사롭지 않다더군. 문중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이번 일은 확실히 정리해야겠소. 순덕은 온몸이 떨렸지요. 밥 한 끼 먹인 것이 전부인데 어찌 이런 말까지 나오는 것일까요? 억울함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소리내어 항변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굶주린 아이를 거두었을 뿐입니다. 순덕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지요. 그러나 사람들의 시선은 이미 곱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이렇게도 쉽게 사람을 몰아세우는구나. 순덕은 눈앞이 흐려지는 것을 느꼈지요. 손끝이 저릿하게 떨려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장터 뒤편에서 작은 목소리 하나가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말씀 사실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쏠렸지요. 다름 아닌 그 거지아이였습니다. 아이는 조금도 주눅 들지 않은 걸음으로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나왔습니다. 순덕은 화들짝 놀랐습니다. 나서지 말라 일러두었건만 결국 참지 못하고 나온 모양이었지요. 저는 저 댁마당에서 하룻밤밥 한 끼 얻어먹었을 뿐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또랑또랑한 목소리에 좌중이 잠시 술렁였지요. 시숙은 아이를 노려보았습니다. 이 거지 새끼가 어디서 감히 어른들 말씀에 끼어드느냐. 그러나 아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지요. 오히려 한 발짝 더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거지라 해서 거짓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 자리에서 저 어른께 여쭙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아이의 당돌한 태도에 시숙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그 문서 정말 형수님 남편분이 남긴 원본이 맞습니까? 아이의 물음에 순간 장터가 조용해졌습니다. 시숙의 눈빛이 흔들렸지요. 아주 잠깐이었지만 순덕은 그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 표정, 무언가 캥기는 것이 있구나. 시숙은 헛기침을 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런 근본도 없는 아이의 말을 믿는단 말이오? 아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근본이 없다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저 문서의 필체와 인장부터 다시 살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어르신들께서
직접 확인하시면 될 일입니다. 그 말에 문중 어른 몇몇이 서로 눈치를 살피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지요. 시숙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히는 것을 순덕은 똑똑히 보았습니다. 대체 이 아이는 어디서 문서 감별하는 법까지 아는 것일까요? 예사 거지 아이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문중 어른 하나가 시숙에게 문서를 좀 보여달라 청했습니다. 시숙은 순간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지요. 지금은 문서를 지니고 있지 않소. 집에 두고 왔소이다. 궁색한 변명이었습니다. 좌중에서 작은 헛웃음이 새어나왔지요. 아까까지의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시숙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순덕은 그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옅은 안도감을 느꼈지요. 저 사람도 저렇게 흔들릴 때가 있구나. 문중 어른 하나가 헛기침하며 끼어들었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만 파합시다. 문서 문제는 다음 장날 다시 논의하도록 하지요. 시숙은 못마땅한 얼굴이었지만 더는 밀어붙이지 못했습니다. 이마에 식은땀을 슬쩍 훔치는 그 모습에서 순덕은 묘한 확신이 들었지요. 저 사람 분명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순덕은 그제야 참았던 숨을 몰아쉬었지요. 오늘은 넘겼지만 다음 장날에는 또 어찌 될 것인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순덕은 아이의 옆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고맙다. 오늘 내가 아니었으면 어찌 되었을지. 아이는 작게 고개를 저었지요. 저는 그저 사실을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그러나 순덕은 알 수 있었습니다. 저 아이가 단순히 사실만을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문서의 필체와 인장을 언급하던 그 말투는 어딘가 배운 티가 역력했습니다. 대체 저 아이는 시숙의 무엇을 알고 있는 것일까요? 해가 뉘엿뉘엿 저물 무렵 두 사람은 집에 다다랐습니다. 순덕은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지요. 아이가 얼른 팔을 붙잡아 부축해 주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주머니. 그 짧은 한마디가 오늘 하루의 서러움을 조금이나마 녹여주는 듯 했지요. 순덕은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애써 감췄습니다. 마당 한편의 감나무 잎이 저녁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지요. 그날 저녁 마을에는 심상치 않은 소문이 또 하나 돌기 시작했습니다. 장터에서 있었던 일이 순식간에 온 마을에 퍼진 것이었지요. 누군가는 순덕을 딱하게 여겼고 누군가는 여전히 손가락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소문들 사이로 낯선 이야기 하나가 슬며시 섞여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거지아이가 예사아이가 아니라는 소문이었지요. 누군가는 그 아이가 이웃고을 몰락한 양반가의 자제라 하였고 또 누군가는 직관 밑에서 문서와 인장을 익혔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소문은 저마다 다르게 부풀려졌지만 한 가지만은 공통되었지요. 저 아이가 결코 평범한 출신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는 그 아이가 시숙과 어떤 인연이 있는 것 같다는 말까지 흘렸지요. 순덕은 그 소문을 전해 듣고도 아이에게 캐묻지 않았습니다. 때가 되면 스스로 말하겠지. 순덕은 그렇게 생각하며 그저 조용히 아이를 지켜보았지요. 아이의 어깨 너머로 비치는 달빛이 오늘따라 유난히 서늘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아이는 부쩍 말수가 줄었습니다. 낮에는 순덕을 도와 물을 깃고 땔감을 나르며 묵묵히 지냈지만 밤이 되면 어디론가 조용히 사라지곤 했지요. 순덕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저 아이에게도 나름의 사정이 있겠지.
물어봐야 순순히 답해줄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궁금증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낮 동안 아이는 유난히 부지런했습니다. 물동이를 나르는 손길 하나에도 절도가 있었고 땔감을 패는 자세조차 어딘가 흐트러짐이 없었지요. 순덕은 그런 아이의 모습을 곁눈질로 살피며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는 필시 배운 데가 있는 아이다. 거지로 떠돌기 전에는 분명 다른 삶을 살았을 것이다. 그러나 아이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지요. 어느 밤 순덕은 잠결에 인기척을 느끼고 눈을 떴습니다. 아이의 자리가 비어 있었지요. 순덕은 조용히 몸을 일으켜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달빛 아래 아이의 뒷모습이 흙담 너머로 사라지는 것이 보였지요. 저 아이가 이 밤중에 어디로 가는 것일까? 가슴 한켠이 서늘해졌지만 순덕은 저도 모르게 그 뒤를 따랐습니다. 아이는 마을 어귀를 지나 낡은 선앙당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다른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 서 있었지요. 순덕은 놀라 나무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일까? 어둠 속이라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낯익은 실루엣이었지요. 갓을 쓰고 도포 자락을 늘어뜨린 것이 예사 사람은 아닌 듯 했습니다. 두 사람은 나직한 목소리로 무언가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문서는 확실히 확보되었느냐? 낯선 목소리가 물었습니다.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지요. 예, 곧 때가 될 것입니다. 다만 조금 더 시일이 필요합니다. 순덕은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문서라니. 저 아이가 말하는 문서가 설마 우리 집 문서를 뜻하는 것일까요? 순덕은 숨을 죽인 채 두 사람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지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자리를 뜰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지체하지 마라. 시숙이라는 자가관아와 결탁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낯선 목소리가 낮게 경고했습니다. 아이의 표정이 순간 굳었지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두르다 이를 그르칠 수는 없습니다. 저 댁마님을 지키는 일이 먼저입니다. 순덕은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저 아이가 나를 지키려 이런 일까지 벌이고 있었단 말인가. 눈시울이 뜨거워졌지요. 낯선 이는 잠시 침묵하다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을 잊지 않았겠지. 그 한마디에 아이의 어깨가 흠칫 떨렸지요. 잊지 않았습니다.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목소리에는 억누른 감정이 배어 있었습니다. 순덕은 그 짧은 대화 속에서 아이에게 아버지의 얽힌 깊은 사연이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지요. 대체 저 아이의 아버지는 누구였을까요? 두 사람의 대화는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낯선 그림자는 곧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아이는 발길을 돌려 집으로 향했지요. 순덕은 서둘러 먼저 자리로 돌아와 잠든 척했습니다. 심장이 쉬이 가라앉지 않았지요. 저 아이는 대체 누구와 손을 잡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 문서라는 것은 정말 우리 집의 것일까요?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숙이 다시 마당에 들어섰습니다. 이번에는 관아의 서리 하나를 대동하고 있었지요. 형수, 이번 장날에는 원님 앞에서 최종 처결을 받을 것이요. 그리 아시오. 순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원님 앞이라니 이제 더는 물러설 곳이 없었지요. 서리는 사무적인 얼굴로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이곳에 서명하시면 절차가 한결 수월해질 것입니다. 순덕은 종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낯선 글자들이 눈앞에서 뒤섞여 흐릿하게 보였지요.
이대로 이름 석자만 적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손끝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려왔지요. 시숙은 그런 순덕의 모습을 곁에서 재촉했습니다. 빨리 서명하시오. 서리도 바쁜 몸이오. 순덕은 붓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이대로 서명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일까요? 그러나 아이의 말이 뇌리를 스쳤지요. 저 댁마님을 지키는 일이 먼저입니다. 순덕은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며칠만 더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 시숙의 얼굴이 일그러졌지요. 형수, 언제까지 이렇게 버틸 셈이요. 그러나 서리는 어쩔 수 없다는 듯 물러섰습니다. 장날까지는 시일이 있으니 그때 다시 뵙지요. 시숙은 못마땅한 얼굴로 마당을 나서며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형수도 이제 그만 정신을 차리시오. 그 거지 새끼 말만 믿고 버티다가는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없소. 순덕은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지요. 그러나 속으로는 이렇게 되뇌었습니다. 저 사람이 저리 다급해하는 걸 보니 분명 뒤가 캥기는 무언가가 있는 것이다. 그들이 떠난 뒤 순덕은 온몸에 힘이 풀려 마루에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가 슬며시 다가와 물 한 그릇을 건넸지요. 아주머니, 며칠만 더 견뎌 주십시오. 순덕은 아이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너 어젯밤 어디를 다녀온 것이냐? 아이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지요. 그러나 곧 담담한 얼굴로 돌아와 대답했습니다. 잠시 볼 일이 있었습니다. 순덕은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아이의 옷소매 사이로 낯선 것이 언뜻 비쳤지요. 작은 인장이었습니다. 거지 아이가 지니고 있을 만한 물건이 아니었지요. 순덕은 애써 못 본 척했습니다. 저 아이의 정체가 무엇이든 지금은 그것을 캐물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해 보였지요. 이 아이는 처음부터 아무 이유 없이 이 집에 들어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서 순덕의 머릿속은 온갖 물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 인장은 대체 무엇에 쓰는 것일까? 선앙당에서 만난 그 사람은 또 누구였을까? 그리고 아이가 말한 아버지의 뜻이란 대체 무엇일까요? 조각조각 흩어진 실마리들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지만 어느 것 하나 온전히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불깃을 만지작거리며 순덕은 몇 번이고 뒤척였지요. 그날 밤 순덕은 다시 아궁이 앞에 앉았습니다. 부직갱이를 쥔 손끝으로 제 속을 가만히 헤집어 보았지요. 아이가 그토록 눈여겨보던 이 아궁이 안에 정말 무언가 있는 것일까요? 조용한 밤이라 손끝의 소리조차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순덕은 조심스레 재를 더 파헤쳐 보았습니다. 손끝에 딱딱한 무언가가 닿았지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것은 대체 무엇일까요? 순덕은 숨을 죽인 채 재를 조금 더 걷어냈습니다. 어렴풋이 드러난 것은 돌도 아니고 흙도 아닌 단단한 표면이었지요. 마치 오래된 함의 모서리 같기도 했습니다. 순덕의 손이 떨렸지요. 이게 정말 함이라면 남편이 살아있을 적부터 여기 묻혀 있었단 말인가. 남편이 마당에 감나무를 심으며 남긴 그 말이 문득 다시 떠올랐습니다. 이 집만은 꼭 지키시오. 그 말 속에 어쩌면 이 아궁이에 대한 뜻도 담겨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머니, 지금은 안 됩니다. 아이가 황급히 달려와 순덕의 손목을 붙잡았지요. 순덕은 놀라 손을 멈췄습니다.
이 안에 무엇이 있는지 이제는 말해다오. 아이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무겁게 입을 열었지요. 때가 되면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은 절대 손대셔서는 안 됩니다. 그 목소리에는 이전과는 다른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며칠 뒤 이슥한 밤, 순덕은 또다시 심상치 않은 인기척의 잠에서 깼습니다. 이번에는 마당 밖에서 여러 사람의 발소리가 들려왔지요. 순덕은 조용히 창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횃불을 든 사내들 몇이 담장 너머로 어른거리고 있었지요. 그 가운데 낯익은 목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시숙이었습니다. 오늘 밤 조용히 부엌을 헐어버리면 그만이다. 낮에 소란 피우는 것보다야 낫지 않겠느냐. 어차피 저 여자 혼자서는 손쓸 방도도 없을 것이다. 시숙이 낮은 목소리로 사내들에게 지시하고 있었지요. 순덕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야밤에 몰래 부엌을 부수러 온 것이었단 말인가. 대체 저 아궁이 안에 무엇이 있길래 이토록 다급하게 없애려 하는 것일까요? 순덕이 놀라 아이를 깨우려는 순간 아이는 이미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아주머니는 방 안에 계셔 주십시오. 아이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림이 없었지요. 순덕은 불안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는 조용히 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섰지요.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그 작은 뒷모습을 순덕은 숨죽인 채 지켜보았습니다. 잠시 후 마당 쪽에서 낮은 실랑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웬 거지 새끼가 여기서 얼쩡거리느냐, 사내 하나가 소리쳤지요. 그러나 곧이어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상하게도 더 이상 험한 말이 오가지 않았지요. 순덕은 가슴을 졸이며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잠시 뒤 발소리들이 하나둘 멀어져 가는 것이 들렸습니다. 순덕은 조심스레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지요. 사내들은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마당에는 아이 혼자 서 있었습니다. 순덕은 서둘러 밖으로 나갔지요. 괜찮으냐, 다친 데는 없느냐. 아이는 온매무새를 정돈하며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들도 이 마당에서 큰 소란을 일으키고 싶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순덕은 그 말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왠지 모르게 안도가 되었지요. 저 사람들이 대체 이 부엌에서 무엇을 없애려 했던 것이냐? 순덕이 다시 물었습니다. 아이는 잠시 침묵하다가 처음으로 조금 더 긴 대답을 내놓았지요. 아주머니께서 짐작하시는 그것이 아마 맞을 것입니다. 다만 저 사람들도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저 없애야 한다는 것만 알고 있을 뿐이지요. 순덕의 심장이 다시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순덕은 한숨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이 희붐하게 밝아올 때까지 뒤척이며 온갖 생각에 잠겼지요. 이 아궁이 안에 있는 것이 대체 이 집안의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저 아이는 어떻게 그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물음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지만 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예감만은 점점 뚜렷해졌지요. 내일 장날 무언가 큰일이 일어나고야 말 것이라는 예감이었습니다. 순덕은 아이의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저 작은 손이 어쩌면 이 집의 운명을 쥐고 있는지도 모르겠구나. 순덕은 결국 손을 거두었지요. 알겠다. 내 말을 믿어보마. 아이는 그제야 안도한 뜻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 속에는
여전히 감출 수 없는 긴장이 남아 있었지요. 장날이 다가올수록 두 사람 사이의 침묵도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장날 전날 밤이 찾아왔습니다. 순덕은 잠자리에 누웠지만 도무지 눈이 감기지 않았지요. 내일이면 원님 앞에서 모든 것이 판가름 날 것이었습니다. 아이는 그런 순덕의 마음을 아는 듯 조용히 방문 앞에 앉아 있었지요. 아주머니, 내일은 제가 곁에서 지켜드리겠습니다. 부디 겁내지 마십시오. 그 한마디에 순덕은 처음으로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 아이가 대체 어떤 사람이든 지금 이 순간만큼은 믿을 수밖에 없었지요. 아이의 옆 얼굴에 어린 결연한 빛이 어둠 속에서도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창밖으로 새벽 달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장날 아침 순덕은 아이와 함께 관아로 향했습니다. 원님 앞에 선다는 사실만으로도 다리가 후들거렸지요. 아이는 그런 순덕의 곁에서 한 걸음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주머니, 오늘은 제가 드린 말씀만 기억해 주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놀라지 마시고 침착하게 계셔야 합니다. 순덕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아이의 눈빛에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관아로 향하는 길, 순덕은 아이의 옆 얼굴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오늘따라 저 아이의 걸음걸이가 유난히 곧고 당당해 보였지요. 남루한 옷차림은 그대로였지만 그 안에 감춰진 것은 결코 거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체 오늘 무슨 일이 벌어지려는 것일까요? 순덕의 가슴이 두방망이질 쳤습니다. 관아 지붕이 저 멀리 보이기 시작하자 발걸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지요. 관아 마당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시숙은 의기양양한 얼굴로 서리와 함께 서 있었지요. 원님이 자리에 앉자 시숙이 먼저 나서서 문서를 펼쳐 보였습니다. 이것이 아우가 남긴 원본 문서입니다. 형수 명의로 되어 있으나 이제는 문중에 귀속함이 마땅합니다. 순덕은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정말 저것이 진짜란 말인가? 사람들 사이에서도 벌써 결론이 난 듯한 수군거림이 흘러나왔지요. 원님은 문서를 받아들고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흠잡을 데 없이 매끈한 문서였지요. 순덕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타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이대로 원님마저 저 문서를 진본으로 인정해버리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었지요. 옆에 선 시숙은 벌써 승리를 확신한 듯 입가에 옅은 웃음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이가 조용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원님, 소인이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좌중이 술렁였지요. 원님은 흥미로운 눈빛으로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웬 아이가 이 자리에서 나서느냐? 아이는 침착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 문서는 위조된 것입니다. 인장의 위치와 필체가 원본과 다릅니다. 원님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지요. 내가 그것을 어찌 안단 말이냐. 아이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그동안 감춰온 이야기를 하나씩 차분히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관아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이 남루한 옷차림에 아이에게 쏠렸지요. 순덕도 숨을 죽인 채 그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시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 거지 새끼가 무슨 헛소리를 짓거리느냐. 그러나 아이는 흔들림 없이 또렷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지요. 소인의 아비는 본디 이 고을 아전으로 문서와 인장을 다루던 사람이었습니다. 5년 전 저 사람이 다른 집안의 문서를 위조하려다 소인의 아비에게 발각되었지요.
아비는 그 사실을 관아에 고하려 했으나 그날 밤 의문의 화재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이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러나 곧 다시 담담함을 되찾았지요. 그날 이후 소희는 집도 절도 없이 이곳저곳을 떠돌았습니다. 아비의 억울함을 풀 방도를 찾아 헤매던 중 2년 전 마침내 한 분을 만나게 되었지요. 아이는 문 쪽을 흘낏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그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아이의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지요. 지난 2년간의 고된 여정이 눈앞을 스쳐 지나가는 듯 아이의 눈시울이 잠시 붉어졌습니다. 관아 마당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순덕은 숨이 멎는 듯 했지요. 저 아이가 이런 사연을 품고 있었단 말인가. 아이는 순덕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소인의 아비는 죽기 전 가장 믿을 만한 벗이었던 이 댁 어르신께 증거 문서를 맡겼습니다. 이 댁 어르신은 그 문서를 지키기 위해 아무도 모르게 아궁이 아래의 함을 만들어 숨겨두셨지요. 순덕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남편이 그런 위험한 비밀을 홀로 짊어지고 있었단 말인가요? 시숙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습니다. 그것은 그저 사고였을 뿐이다. 내가 무슨 화제를 냈다는 말이냐? 그러나 그 목소리에는 이미 힘이 빠져 있었지요. 원님의 눈초리가 매섭게 시숙을 향했습니다. 좌중에서도 수군거림이 커져갔지요. 아이는 품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내 원님께 올렸습니다. 이것은 소인의 아비가 남긴 기록입니다. 저 사람이 지난 몇 년간 위조해 온 문서들의 목록이지요. 그 순간 관아 문이 열리며 낯선 사내가 들어섰습니다. 순덕은 그를 알아보았지요. 선앙당에서 아이와 은밀히 만나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사내는 품에서 마패를 꺼내 보였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좌중이 일제히 무릎을 꿇었지요. 시숙의 낯빛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순덕은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가 되었지요. 저 아이는 어사의 도움을 받아 아비의 억울함을 풀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암행어사는 성큼성큼 걸어 들어와 원님 곁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자의 죄상은 이미 여러 고을에서 조사가 끝났소. 문서 위조뿐 아니라 여러 과부와 고아의 재산을 같은 수법으로 가로챈 정황도 확인되었소이다. 좌중이 크게 술렁였지요. 순덕은 그제야 자신이 겪은 일이 결코 처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 사람에게 나 같은 처지의 사람이 또 있었단 말인가. 암행어사는 시숙을 준엄한 눈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내가 지난 몇 년간 이 고을에서 벌인 문서, 위조와 무고한 아전을 불태워 죽인 죄를 낱낱이 밝혀낼 것이다. 시숙은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지요.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고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지요. 조금 전까지의 그 오만한 기세는 어디로 사라졌는지 이제는 초라하기 짝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순덕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지요. 그렇다면 저 댁의 진짜 문서는 어디 있단 말이냐? 원님이 물었습니다. 아이는 순덕을 바라보며 대답했지요. 이 댁 부엌 가궁이 아래에 묻혀 있습니다. 소인의 아비가 죽기 전 맡긴 그 증거를 이 댁 어르신께서 화재로부터 지키기 위해 그곳에 함을 만들어 숨겨두었던 것입니다. 순덕은 그제야 모든 의문이 풀렸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그 말, 이 집만은 꼭 지키시오. 그것이 바로 이 뜻이었던 것이지요. 원님은 즉시 사람을 보내 아궁이
아래를 파보게 하였습니다. 관아 사람들과 마을 사람들이 함께 순덕의 집으로 몰려갔지요. 오래지 않아 낡은 함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흙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함은 세월의 흔적으로 사가 있었지만 그 안의 내용물만은 온전했지요. 함을 열자 원본 땅 문서와 함께 아이 아버지가 생전에 남긴 또 다른 기록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순덕은 그 함을 끌어안고 눈물을 쏟았지요. 남편이 죽는 순간까지도 이 집을 지키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지켜보던 사람들도 하나둘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순덕을 손가락질하던 이들의 얼굴에도 이제는 미안함과 놀라움이 뒤섞여 있었지요. 세상 일이 다 그렇지요.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문 밖에서 소식을 전해 들은 마을 안악들도 하나둘 발걸음을 옮겨 관아 마당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아이는 그제야 순덕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사실을 다 말씀드리지 못해 송구합니다. 소인 혼자만의 힘으로는 저 사람을 이길 수 없어 어사또의 도움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서둘렀다면 오히려 저 사람이 증거를 없애고 도망쳤을지도 모릅니다. 순덕은 아이의 손을 꼭 붙잡았지요. 아니다.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이 모든 것을 영영 몰랐을 것이다.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지요. 관아 마당에 모인 사람들도 이제는 순덕을 바라보는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뒤에서 손가락질하던 안악들도 이제는 고개를 숙이며 미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지요. 원님은 순덕을 향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고초가 많으셨소. 이제 이 문서는 온전히 형수의 것으로 확정하겠소. 순덕은 그 말에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지요. 3년 만에 처음으로 순덕은 마음 놓고 눈물을 흘릴 수 있었습니다. 순덕은 그 자리에서 포박되어 옥에 갇힌 시숙을 떠올리며 그제야 한숨 돌릴 수 있으리라 여겼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을 사람들의 위로 인사가 이어졌습니다. 조금 전까지 등을 돌렸던 이들마저 다가와 손을 잡아주었지요. 순덕은 그 온기의 마음이 조금 누그러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었지요. 그러나 세상 일은 그리 순탄하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지요. 시숙의 처가 쪽 친척 되는 이가 이웃 고을 관찰사와 인연이 있어 은밀히 손을 쓰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관찰사 나리께 이미 기별이 갔다고 합니다. 시숙 그자가 오늘 밤 옥에서 빼돌려질지도 모른다지요. 마을 사람 하나가 다급히 전해온 소식에 순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대로 저 사람이 풀려나면 모든 것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닐까요? 애써 되찾은 평온이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이 다시금 차갑게 식어갔지요. 겨우 눈을 붙이려던 참이었는데 오늘 밤도 잠은 다 잔듯 싶었습니다. 암행어사도 그 소식에 미간을 좁혔습니다. 관찰사가 직접 나선다면 지방관아의 힘만으로는 시일을 끌기 어려울 것이요. 순덕은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겨우 되찾은 것들이 이렇게 다시 흔들릴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도 세상은 이렇게 뒤바뀔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이, 역시 그 소식에 낯빛이 어두워졌습니다. 관찰사께서 직접 손을 쓰신다면 어사또 혼자의 힘으로는 벅찰 수도 있습니다. 순덕은 불안한 마음에 아이의 손을 붙잡았지요. 그럼 이제 어찌해야 한단 말이냐. 아이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결연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일단 오늘 밤은
각별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저 사람의 성정으로 보아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순덕의 등줄기로 서늘한 기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이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늦은 밤 순덕의 집 마당에 인기척이 일었지요. 순덕은 잠결에 눈을 떴다가 코를 찌르는 매캐한 냄새에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불이었습니다. 사랑채 처마 밑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고 있었지요. 누군가 몰래 불을 지른 것이 분명했습니다. 순덕은 심장이 얼어붙는 듯 했지요. 그토록 지키려 했던 것이 결국 불길 앞에 놓이고 만 것이었습니다. 창호지 틈새로 붉은 빛이 새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어서 나오십시오. 아이의 다급한 외침이 들렸습니다. 순덕은 정신없이 옷가지를 챙겨 마당으로 뛰쳐나왔지요. 불길은 삽시간에 사랑채 지붕까지 번지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그 광경을 보며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지요. 저것은 필시 시숙의 짓이다. 제 죄를 감추려 이 집마저 태워 없애려는 것이다. 타닥타닥 나무 타는 소리가 귓가를 어지럽혔습니다. 아이는 두려운 기색 하나 없이 물동이를 들고 불길로 달려들었습니다. 아이야, 위험하다. 그만두어라. 순덕이 놀라 소리쳤지만 아이는 멈추지 않았지요.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소식을 듣고 달려와 물을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캄캄한 밤하늘 아래 여러 사람의 그림자가 분주히 오가며 불길과 싸우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누군가는 물동이를, 누군가는 멍석을 들고 나와 불길을 두드렸지요. 순덕은 그 와중에도 문득 깨달았습니다. 저 아궁이, 저 함이 묻혀 있던 자리만은 절대 타서는 안 된다. 아이가 지난 몇 달간 그토록 지키려 애썼던 것이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였다는 것을 이제야 알 것 같았지요. 순덕도 물동이를 들고 사람들 틈에 끼어들었습니다. 팔이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지요. 부엌 쪽 불길을 잡기 위해 순덕은 몇 번이고 물을 길어 날랐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지요. 불길은 바람을 타고 한때 안채 쪽으로 옮겨 붙을 뻔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급히 지붕 위로 물을 퍼부었지요. 이쪽이다. 이쪽부터 막아야 한다. 누군가의 외침이 어둠 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물동이가 손에서 손으로 바쁘게 오갔고 진흙탕이 된 마당에는 사람들의 발자국이 어지러이 찍혔지요. 순덕은 그 아수라장 속에서도 신기하게 마음 한켠은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지요. 이 집을 지키려는 이가 나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그 어느 때보다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한참의 사투 끝에 불길은 겨우 잡혔습니다. 사랑채 지붕 일부가 무너져 내렸지만 다행히 부엌과 안채는 큰 피해를 면했지요. 순덕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다 빠져나간 듯 했지요. 매캐한 연기 냄새가 마당 가득 퍼져 있었고 새벽 공기마저 그을음으로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문득 아이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이야, 어디 있느냐? 순덕이 다급히 외쳤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잠시 후 마을 사람 하나가 아이를 부축해 데려왔습니다. 아이의 팔에는 화상 자국이 선명했지요. 불씨가 옮겨붙은 석가래를 몸으로 막다가 다친 모양이었습니다. 순덕은 아이를 끌어안다시피 하며 눈물을 쏟았지요. 어찌 이리 무모한 짓을 하였느냐. 내 몸이 상하면. 보름 뒤 관아 마당에는 다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시숙에 대한 최종 처결이 내려지는 날이었지요.
순덕은 아이와 함께 그 자리에 섰습니다. 아이의 팔에 감긴 무명천은 아직 완전히 풀리지 않았지만 표정만은 그 어느 때보다 담담했지요. 지난 보름 동안 순덕과 아이는 무너진 사랑채를 손보며 조용히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 사이 마을 사람들의 발걸음도 부쩍 잦아졌지요. 도움이 될 만한 일이 있으면 하나라도 거들겠다며 저마다 손을 보태왔습니다. 그렇게 보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이날만을 기다려온 것은 순덕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소문으로만 떠돌던 시숙의 죄상이 이제 낱낱이 밝혀지는 자리였기에 마을 사람들의 관심도 대단했지요. 관아 마당 안팎으로 발 디딜 틈 없이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개 중에는 이웃 고을에서 소문을 듣고 일부러 찾아온 이들도 섞여 있었지요. 원님과 암행어사가 나란히 자리하고 그 앞으로 오랏줄에 묶인 시숙이 끌려 나왔습니다. 한때 그토록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초췌하고 야윈 얼굴만이 남아 있었지요. 옥살이 보름 만에 몰라보게 수척해진 얼굴이었습니다. 암행어사가 죄상을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습니다. 문서 위조, 무고한 아전 살해, 방화 미수, 그리고 여러 과부와 고아의 재산을 가로챈 죄. 죄목이 늘어갈수록 좌중의 웅성거림도 커져갔습니다. 그 중에는 시숙에게 비슷한 방식으로 재산을 잃었던 다른 고을 사람들도 섞여 있었지요. 그들은 지난 세월의 억울함이 북받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저자의 전 재산을 몰수하고 먼 변방으로 유배를 보낼 것이다. 원님의 근엄한 판결에 시숙은 그 자리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때 순덕을 겁박하던 그 위세는 이제 흔적조차 없었지요. 시숙은 몇 번이고 고개를 조아리며 선처를 구했지만 원님은 냉정한 눈빛으로 판결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내 죄는 이미 조정에까지 알려졌다. 더는 자비를 구할 자격조차 없느니라. 사람 일이란 참 알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자업자득이라는 말이 이보다 더 잘 어울릴 수는 없었지요. 암행어사는 이어서 순덕을 향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수님의 집과 밭은 원래대로 온전히 돌려드리겠소. 아울러 시숙이 몰수당한 재산 중 일부는 그간 그자에게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나누어질 것이요. 순덕은 뜻밖의 말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한 일이었는데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지요. 좌중에 모인 사람들도 술렁이며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 아궁이 아래에서 발견된 함 안에는 문서뿐 아니라 아이 아버지가 생전에 맡아 보관하던 금부치와 폐물도 함께 있었소. 본디 여러 집안에서 위탁받은 것들이었으나 세월이 흘러 임자를 찾을 수 없는 것들은 법도에 따라 이를 지켜낸 이 댁에 귀속하게 되어 관아 마당이 크게 술렁였습니다. 순덕은 그 말이 믿기지 않아 몇 번이고 다시 되물었지요. 그것이 정녕 저에게 돌아온다는 말씀이십니까?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곁에 선 아이도 놀란 눈으로 순덕을 바라보았지요. 암행어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형수님이 아니었다면 그 오랜 세월 그 함은 영영 어둠 속에 묻혀 있었을 것이요. 목숨을 걸고 그것을 지켜낸 공이 있으니 마땅히 받으셔야 할 몫이요. 순덕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3년 전 남편을 잃고 하루하루를 겨우 버티던 그 시절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요. 손끝으로 흙바닥을 짚으며 순덕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이어서 암행어사는 아이를 향해서도 진지한 얼굴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너
억울하게 죽은 아전의 아들아. 내 아비의 누명은 오늘로써 완전히 벗겨졌다. 조정에서는 내 아비에게 정렬을 내리고 너에게는 관아의 서리 자리를 내릴 것이다. 아이는 그 말에 잠시 말을 잊지 못했지요. 오랫동안 짊어져 온 무게가 이제야 조금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애써 눈물을 삼켰지요. 5년을 떠돌며 견뎌온 그 모든 밤들이 비로소 보상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좌중에 모인 사람들은 저마다 감탄과 안도의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몇몇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기도 했지요. 조금 전까지 순덕을 딱하게만 여기던 이들의 얼굴에도 이제는 진심 어린 축하의 빛이 감돌았습니다. 마당 한쪽에서는 벌써 오늘 있었던 일을 두고 두런두런 이야기꽃을 피우는 이들도 있었지요. 관아를 나서는 길, 순덕은 아이의 손을 가만히 붙잡았습니다. 너는 이제 어찌할 셈이냐? 서리가 되면 이 집을 떠나야 하는 것이 아니냐? 아이는 걸음을 멈추고 순덕을 바라보았지요. 아주머니만 허락하신다면 저는 이 댁에서 살고 싶습니다. 낮에는 관아에 나가 일을 보고 나머지 시간은 아주머니를 모시고 싶습니다. 순덕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무슨 복이 있어 이런 아이를 만났을꼬. 순덕은 아이를 두 팔로 꼭 끌어안았습니다. 이제 다시는 놓지 않겠다는 듯한 손길이었지요. 그 순간만큼은 세상 무엇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잃고 홀로 버텨온 그 모든 세월이 이 한순간을 위해 있었던 것처럼 느껴졌지요. 아이 역시 순덕의 품에서 오랜만에 마음 편한 얼굴을 지었습니다. 서로 다른 사연으로 세상에 홀로 남겨졌던 두 사람이 이제는 한 가족처럼 서로를 의지하게 된 것이었지요. 아주머니, 한 가지 청이 더 있습니다. 아이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순덕은 눈물을 닦으며 아이를 바라보았지요. 말해보아라, 무엇이든. 아이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을 이었습니다. 저를 아들로 받아주실 수는 없겠습니까? 저에게는 이제 돌아갈 곳도 부모도 없습니다. 아주머니께서 허락하신다면 평생 곁에서 모시고 싶습니다. 순덕은 그 말에 목이 메어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그러다 이내 아이의 두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오냐, 오냐. 오늘부터 너는 내 아들이다. 그 한마디에 아이는 참았던 눈물을 끝내 쏟고 말았습니다. 남루한 거지 옷을 입고 이 집 마당에 처음 들어서던 그 밤이 아이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요. 마을에서는 곧 두 사람의 이야기가 훈훈한 소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아무런 혈연도 없는 두 사람이 서로를 가족으로 맞아들였다는 사연에 마을 사람들도 저마다 흐뭇한 미소를 지었지요. 누군가는 그것 참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로세 하며 감탄하기도 했습니다. 이 소문은 이웃 고을까지 퍼져나가 두고두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고 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덕은 새로 얻게 된 재물로 무너진 사랑채부터 손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목수들을 불러 튼튼하게 지붕을 올리고 마당에는 새로 우물도 팠지요. 예전보다 훨씬 크고 번듯한 집이 되었지만 순덕은 결코 그것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며 조용히 덕을 베풀었지요. 겨울이 오기 전 땔감이 부족한 집에는 손수 나무를 실어다 주기도 했습니다. 지난날 자신이 겪었던 배고픔과 추위를 순덕은 결코 잊지 않았던 것이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런 순덕을 두고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저 댁마님은 재물이 늘어도 사람이 변하질 않으시는구나.
예전 같으면 순덕을 딱하게만 여기던 이들이었지만 이제는 존경 어린 눈빛으로 순덕을 대했지요. 순덕은 그런 시선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세상이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해 마음이 놓였습니다. 사람의 도리란 이런 것이구나. 순덕은 새삼 그렇게 생각했지요. 아이 역시 관아 서리로 나가면서도 틈틈이 시간을 내어 순덕을 도왔습니다. 낮에는 문서를 다루는 일에 성실히 임했고 저녁이면 어김없이 집으로 돌아와 순덕의 곁을 지켰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 댁 도련님이 참 효자로세.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던 호칭이었지만 이제는 누구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지요. 시숙이 떠나던 날 순덕은 굳이 배웅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원망도 통쾌함도 아닌 그저 담담한 마음이었지요. 세상 일이 다 그렇지요. 지은 죄는 결국 스스로에게 돌아오는 법이었습니다. 순덕은 부엌으로 들어가 오랜만에 아궁이 앞에 앉았습니다. 이제는 두려움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불을 지필 수 있었지요. 활활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며 순덕은 처음으로 온전한 평안을 느꼈습니다. 문 밖에서는 마을 사람 몇이 유배 길에 오르는 시숙의 뒷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오랏줄에 묶여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며 누군가는 혀를 찾고 누군가는 안쓰럽다는 눈길을 보내기도 했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마땅한 벌을 받는 것이라 여기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한때 문중에서 큰 소리치던 그 모습은 이제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지요. 며칠 뒤 순덕은 아이와 함께 남편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감나무 아래 나란히 앉아 순덕은 오랜만에 남편에게 말을 건넸지요. 무덤가에는 어느새 잡초가 무성히 자라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남긴 그 말뜻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이 집을 지켜냈습니다. 당신 덕분에, 그리고 이 아이 덕분에요. 바람이 스치며 감나무 잎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마치 대답이라도 하는 듯 했지요. 아이도 옆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소자가 부족하나마 이 댁을 잘 지키겠습니다. 그 말에 순덕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지요. 무덤가에 핀 들꽃 한 송이가 그날따라 유난히 곱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해가 지났습니다. 순덕의 집은 그 사이 몰라보게 달라져 있었지요. 무너졌던 사랑채는 말끔히 새로 올라섰고 마당에는 우물가에 빨래하는 아낙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적막하기만 하던 이 집이 이제는 사람들의 발길이 잦은 온기 넘치는 곳이 되어 있었지요. 담장 너머로도 늘 사람 사는 냄새가 물씬 풍겼습니다. 계절이 몇 번이나 바뀌는 동안 마을에도 크고 작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시숙의 몰락 이후로 문중의 분위기도 한결 부드러워졌고 예전처럼 힘없는 일을 함부로 대하는 일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지요. 사람들은 저마다 그때 그 일을 두고두고 이야기하며 세상 일이란 참으로 알 수 없는 것이라 입을 모았습니다. 새로 문중을 이끌게 된 어른도 예전과는 달리 매사 신중하고 온화한 성정을 지닌 이었지요. 마을에는 순덕의 이야기를 본받아 어려운 이웃을 돕는 풍토도 조금씩 생겨났습니다. 형편이 나은 집에서 남는 곡식을 나누는 일이 자연스러운 관례처럼 자리 잡았지요. 순덕은 그런 변화를 지켜보며 남몰래 흐뭇해했습니다. 한 사람의 작은 선행이 이렇게 온 마을의 인심을 바꿀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었지요. 아이는 어느덧 관아 서리로서 자리를 확실히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문서를 다루는 솜씨가 남달라 원님도 그를 눈여겨보며 종종 중한 일을 맡기곤 했지요. 동료 서리들 사이에서도 신망이 두터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다들 아이를 먼저 찾곤 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생전에 그러했던 것처럼 공정하고 꼼꼼한 일처리로 칭송이 자자했지요. 그러면서도 아이는 조금도 거만해지지 않았습니다. 저녁이면 어김없이 집으로 돌아와 순덕의 곁을 지켰고 밥상머리에서는 늘 그날 있었던 소소한 일들을 조곤조곤 들려주었지요. 아주머니, 오늘은 어느 댁 노인이 손자 이름을 지어달라 청하시더군요. 아이가 웃으며 이야기를 꺼내면 순덕도 따라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던 평범하고 소박한 저녁 풍경이었지요. 그러나 순덕에게는 이보다 더 값진 순간이 없었습니다. 뜨끈한 밥 한 그릇을 사이에 두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이 시간이 순덕에게는 그 어떤 재물보다 귀했습니다. 감나무는 그에 유난히 많은 감을 맺었습니다. 가지가 휘어질 정도로 주렁주렁 매달린 감을 보며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보탰지요. 저 댁에 좋은 일이 많더니 나무도 저리 화답하는구나. 순덕은 그 말에 그저 웃음으로 답했습니다. 남편이 심은 나무가 이토록 풍성하게 자란 것을 보면 어쩐지 하늘에서도 흐뭇해하고 있을 것만 같았지요. 가을볕 아래 붉게 익어가는 감을 볼 때마다 순덕은 새삼 세월의 흐름을 느꼈습니다. 순덕은 그해 가을 마을의 작은 서당을 하나 열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글을 배우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한 곳이었지요. 나도 한때는 글 한자 몰라 글이 서러웠던 적이 있었지. 순덕은 그렇게 말하며 아낌없이 재물을 내놓았습니다. 아이는 그런 순덕을 정성껏 도와 틈틈이 훈장 노릇도 마다하지 않았지요. 마을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가 담장 너머로 낭낭하게 울려 퍼지곤 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순덕은 마음 한켠이 뿌듯하게 차오르는 것을 느꼈지요. 서당에 다니는 아이들 중에는 예전의 순덕처럼 부모 없이 자라는 아이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순덕은 그런 아이들을 볼 때마다 유독 마음이 쓰였지요. 끼니를 거르고 오는 아이가 있으면 슬며시 떡 한 조각을 손에 쥐어주기도 했습니다. 배가 든든해야 글도 머리에 들어오는 법이란다. 순덕의 그 말에 아이들은 저마다 밝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중에는 유난히 총명한 사내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부모를 일찍 여의고 친척 집을 전전하며 자란 아이였지요. 순덕은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문득 처음 만났던 밤에 그 아이가 떠오르곤 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서로 닮은 처지를 알아보고 서로를 돕게 되는 것인가 보구나. 순덕은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가슴 한켠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지요. 세상은 이렇게 돌고 도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도 서당을 오가며 그 사내아이를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저 아이, 문서 읽는 속도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잘 가르치면 훗날 큰 인물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의 말에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길을 열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두 사람은 그렇게 또 다른 인연을 조용히 준비해 가고 있었습니다. 소문을 들은 관찰사가 직접 이 마을을 방문한 일도 있었습니다. 듣던 대로 참 훌륭한 부인이시오. 재물을 얻고도 이리 베풀 줄 아는 이는 흔치 않소이다. 순덕은 몸둘 바를 몰라 고개를 숙였지요. 소인이 무슨 대단한 일을 했다고 이러십니까? 그저 받은 것을 나누었을 뿐입니다. 그 겸손한 대답에 관찰사도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습니다. 관찰사는 돌아가는 길에 이 고을의 서당에
필요한 서책과 지필묵을 보내겠다는 약조까지 남겼지요. 이 소식은 곧 인근 고을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순덕의 이야기를 입에 올리며 억울함을 이겨내고 마침내 복을 받은 과부의 사연에 감탄을 아끼지 않았지요. 개 중에는 순덕을 직접 찾아와 조언을 구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순덕은 그럴 때마다 겸손하게 손사래를 치며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라 답하곤 했지요. 운도 결국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지요. 누군가 그렇게 말하자 순덕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숙의 소식도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변방에서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이야기였지요. 순덕은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특별한 감흥이 잃지 않았습니다. 원망도 통쾌함도 이제는 옅어진 지 오래였지요. 그저 사람이 지은 죄는 결국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법이라는 사실만이 새삼 마음에 새겨질 뿐이었습니다. 어느 저녁 순덕은 아이와 함께 마루에 걸터 앉아 저물어가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아가, 지난 1년 후회는 없느냐? 순덕이 묻자 아이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제자리를 찾은 기분입니다. 순덕은 그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지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말없이 나란히 앉아 저무는 노을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아주머니는 어떠십니까? 후회는 없으십니까? 이번에는 아이가 물었습니다. 순덕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지요. 없다. 힘든 세월이었지만 그 덕에 너를 만나지 않았느냐. 아이는 그 말에 슬며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녁 바람이 마당을 스치며 감나무 잎사귀를 사각사각 흔들어 놓았지요. 두 사람의 그림자가 마루 위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멀리서 저녁밥 짓는 연기 냄새가 은은하게 풍겨왔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아이는 문득 생각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아주머니, 언젠가 제가 처음 이 댁에 왔던 그날 밤을 기억하십니까? 순덕은 그때를 떠올리며 옅게 웃었지요. 기억하다마다 아궁이에 불을 피우지 말라며 그리 다급하게 손목을 붙잡았었지. 아이도 따라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아주머니께서 저를 내치지 않으신 것이 제게는 평생 잊지 못할 은혜입니다. 순덕은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아이의 어깨를 가만히 다독여 줄 뿐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순덕은 여전히 저녁이면 아궁이 앞에 앉아 불을 지피곤 했습니다. 이제는 두려움도 서러움도 담기지 않은 온전한 불빛이었지요. 활활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며 순덕은 가끔 지난 날을 떠올렸습니다. 거짓골로 마당에 들어서던 그 밤의 아이, 그리고 그 밤 이후 완전히 달라진 자신의 삶을. 사람의 인연이란 참으로 알 수 없는 것이라고 순덕은 생각했지요. 아궁이 곁에는 이제 작은 나무패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아이가 손수 새겨 넣은 것이었지요. 이 댁을 지켜준 불씨에게라는 짧은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순덕은 그 패를 볼 때마다 웃음이 절로 나왔지요. 불을 두려워하던 시절도 있었건만 이제는 그 불이 이 집의 가장 큰 은인처럼 느껴졌습니다. 매일 저녁 그 패를 스치듯 바라보는 것이 순덕에게는 어느새 작은 습관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이따금 마을 사람들은 순덕의 집 부엌을 흘깃거리며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저 댁 아궁이가 명당이라던데 나도 우리 집 아궁이 밑을 한번 파봐야 하나. 그럴 때마다 순덕은 소리 내어 웃었지요. 아궁이가 명당이 아니라 사람 마음이 명당이지요. 그 말에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함께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마당 가득 퍼져나갈 때마다 순덕은 새삼 이 집이 다시 웃음을 되찾았다는 사실에 감사했지요. 겨울이 다시 찾아오고 첫눈이 소복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순덕과 아이는 나란히 마루에 앉아 눈 내리는 마당을 바라보았지요. 감나무 가지 위에도 하얀 눈이 소복이 쌓여갔습니다. 아주머니, 올겨울은 땔감 걱정 없이 따뜻하게 보내시겠습니다. 아이의 말에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다 내 덕분이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지요. 부엌에서는 곧 아궁이 불이 피어올랐고 온 집안에 따뜻한 온기가 퍼져나갔습니다. 순덕은 화롯불 곁에 앉아 아이가 가져온 곶감을 나누어 먹으며 지난 한 해를 천천히 돌이켜 보았지요. 참으로 많은 일이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풍파를 지나 지금 이 순간에 평온함이 있는 것이었지요. 창밖으로는 눈이 소리 없이 계속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억울함 속에서도 끝내 참아낸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만한 복이 따르는 법이지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의 삶에도 뜻하지 않은 귀인과 따뜻한 복이 늘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빕니다. 돌이켜보면 순덕이 처음부터 큰 뜻을 품고 아이를 거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굶주린 아이 하나를 외면하지 못한 지극히 평범한 인정이었을 뿐이었지요. 그러나 그 작은 선함이 결국 자신을 지켜주는 큰 은혜로 되돌아왔습니다. 세상 이치가 참으로 그러한 것이지요. 베푼 것은 결코 헛되이 사라지지 않는 법입니다. 사람의 정이란 씨앗처럼 언젠가 반드시 싹을 틔우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마을에 가면 감나무 아래에 나란히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다정한 모자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은 남편을 잃고 홀로 남겨졌던 과부요. 한 사람은 아비를 잃고 세상을 떠돌던 아이였지만 이제는 그 누구보다 단단한 한 가족이 되어 있었지요. 아궁이의 불빛은 오늘도 변함없이 그 집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작은 선함 하나만은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 선함이 언젠가 여러분에게도 뜻하지 않은 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